10대 대외관계 보겠습니다. 이 송이 그 강동 때 쓰죠, 그죠? 920년에. 그리고 이제 거란과 송이 쓰면서 이제 거란과 이 연운 16주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이 갈등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죠, 서로. 그래서 이제 송이 정한국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거란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거란이 먼저 정한국을 이제 멸망시키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고려 성종 때가 되면은 거란이 갈등 관계를 맺고 있던 송을 치러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옵니까? 고려로 옵니다. 고려로. 이 미친 새끼들이 저하고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송을 치러 가야 될 건데 이 거란이 고려로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거란이 고려 성종 때 이제 침입을 하죠. 송을 치러 가는 게 아니고 이 고려로 쳐내놓습니다. 알 수 없는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도, 그죠? 자기하고 본질적으로 그 갈등 관계를 맺고 있는,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국가를 치러 가야지 무다히 가만히 있는 고려로 쳐내놓습니다. 이건 아마 태조 때부터 있던 거란과 통제하지 말라, 뭐 거란이 보낸 낙타를 굶겨 죽이고 이랬던 거에 기내가지고 일단 송을 치러 간다면 고려가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다, 뭐 이런 계산이 있었는, 밑에 저변에 깔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웃기죠. 일단 이게 고려로 쳐내려옵니다. 거란의 1차 침입이죠. 거란의 1차 침입이 993년에 1차 침입을 합니다. 고려로.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끌고 내려옵니다. 끌고 내려오는데 이때 고려조정에서는 놀랬죠. 80만, 말이 80만이지 막 80만이 오면 끝도 안 보입니다. 진짜 몇천 명 있어도 무진장이 많습니다. 80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쭉 쳐내려오니까 이때 고려에서는 항복을 하자, 아니다 땅을 떼주자, 이런 갑론을박 탁상공론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가 항복은 그렇고 땅을 떼주자 이래가지고 할지론이 택해졌죠. 할지론이 택해졌는데 여기서 이제 서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 서희께서 무슨 소리 하냐, 어떻게 지켜오고 유지해온 나라의 땅인데 그걸 함부로 떼준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내가 가서 담판을 시켰다 이라는 거죠. 그게 서희의 그 유명한 안융진 담판이죠. 소선영을 직접 만나서 내가 담판하겠다. 그래서 소선영을 만나러 갑니다. 소선영이 먼저 너희 나라는 신라에서 났는데 왜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냐 이러니까 서희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자, 장수왕 때 이래로 우리는 고려라는 국호를 쓰지 않았느냐, 우리도 지금 고려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그리고 우리 수도는 평양인 서경이다 이러면서 딱 말을 합니다. 갑자기 소선영이 당황합니다. 씨 뭐지, 내가 잘못 알았던가 이러면서. 그래, 자 그럼 그렇고 왜 우리나라와 통교 안하고 자꾸 송나라와만 노는 것이냐 이러니까 사실 우리는 너희와 통교를 하고 싶었다. 통교를 하고 싶은데 여진족 있지 않느냐, 알지 않냐, 그럼 호악한 여진족 이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너희와 통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소선영이 감탄을 합니다. 그래, 서희의 그 똑똑한 감탄하면서 가면서 이제 여진족들을 막 깨주고 가죠. 여진족들을 막 부셔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동육주를 주죠. 강동육주를 떼주고 갑니다. 강동육주까지 흥화진 의주까지 의주죠. 흥화진이 옛 의주가 지금 현재 의주가 옛 흥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흥화진까지 포함된 강동육주를 떼주고 갑니다. 주고 갑니다. 이 강동육주는 압록강 동쪽에 있었답니다. 동쪽. 그죠? 이쯤 지역이겠죠.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봐둡니다. 압록강 동쪽. 자, 강동육주는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강동육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화진이 여기죠. 흥화진. 여기가 지금 의주입니다. 의주. 자, 이쪽으로 압록강이 이렇게 흐르죠. 압록강이 흐르는데 이쪽이 압록강 동쪽이죠. 압록강 동쪽입니다. 흥화진과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 등의 이 강동육주를 얻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서희담판으로, 그죠? 이 안웅진의 서희담판으로, 그죠? 이 안웅진에서 서희담판으로 이까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좀 이따 또 그 2차 침입 그리고 거란의 3차 침입 때 한번 보기로 하고 계속 책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고려가 놀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조해진 거란의 성종은 왜 고려가 안 오지? 그러면서 야, 소성영 이봐라 이 멍청한 놈아, 니가 고려에게 땅까지 떼줬는데 안 오잖아. 놀러 안 오잖아. 우리가 쳐내려가야 되는데 찾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쳐내려갈 좋은 구실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강조의 정변이죠. 강조가 이 전추태우라고 있습니다. 전추태우.
이 천추태후가 있는데, 이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김치양이라고 있었어요. 김치양.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이 둘 사이에 애가 하나 생깁니다. 근데 천추태후의 아들이 목종이죠. 그죠? 목종.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난 애를 왕으로 앉히고 이 목종을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둘이서. 근데 이걸 강조가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조가 에이 다 죽어 이랬습니다. 너희도 니가 띨박하니까 너 엄마가 니를 갖다가 못 믿고 새로운 왕을 올리려고 하잖아. 죽어!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올립니까? 현종을 올리죠. 현종. 이 현종은 누구냐면은 그죠? 이 집안이 좀 다 웃깁니다. 이쪽 집안이. 현종은 이 전추태후 동생의 딸입니다. 전추태후의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뭐 효숙 왕후인가 뭐 있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추태후의 동생 이 둘 다 이게 경종한테 시집갔거든요. 경종한테 시집가고 그 경종이 죽자 이 얘들의 오빠인 성종이 이제 성종이 되죠. 그래서 성종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목종을 이 전추태후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죠? 전추태후 동생이 왕욱이라는 사람하고 왕욱이라고 있습니다. 왕욱이 뭐 숙군가 자기 그걸로 치면은 족보로 치면은 모르겠습니다. 왕욱이 있었는데 이 왕욱과 사통을 해가지고 또 애를 낳습니다. 이게 현종. 그죠? 이 현종을 올립니다.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이 집안이. 예, 오래죠. 고려왕실이 좀 그렇습니다. 야, 이 현종인데 이 현종을 등극시킵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이 거란족 성종이 이것들 봐라. 때는 이때다. 내가 손을 내줘야지. 어? 너희 나라는 어떻게 신하가 왕을 갈아치우고 마음대로 앉히느냐 이러면서 막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이러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강조가 무슨 개소리 이러면서 막으러 가죠. 빡 막으러 갔는데 너무 많습니다. 40만입니다. 강조가 깨집니다.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오죠. 개경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현종은 휘난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나주로 갑니다. 나주에서 초조대장경을 만들죠. 접한하죠. 초조대장경. 자, 초조대장경을 접한합니다. 자, 양규의 선전이 있습니다. 양규가. 자, 양규의 전적지를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거란 2차 때 거란의 성종이 이렇게 뚫고 내려옵니다. 그죠? 기줄이. 서경까지 진격을 합니다. 그죠? 서경도 함락되고 개경까지 내려옵니다. 개경이 내려오니까 함락되니까 현종은 도망을 가지고 죠 나주로. 그죠? 나주로 도망을 갑니다. 나주로. 가는데 이제 거란 성종이 막 쳐내려오니까 이 양규가 그죠? 뒤테러를 차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흥하진에서 구속부대를 치고 또 테러를 치고죠. 또 곽주에서 또 테러를 치고 승리를 합니다. 이 두 번의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성종이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고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퇴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현종이 입조한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 퇴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현종이 알았다. 내가 입조를 할게. 조만간에 너를 찾아가겠다. 내가 찾아가서 입조를 할 테니까 물러가라 지금. 그래서 거란의 성종이 물러갑니다. 그죠? 알았다. 믿겠어.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니다. 그래서 거란 2차 때는 양규의 선전이 있었다. 그죠? 양규가 힘써 물리쳤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리고 거란의 성종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체질과 기문이라는 작자들이 있는데, 이 작자들이 또 난을 일으킵니다. 현종 돌아버릴 지경이죠. 그죠? 난을 일으키고 겨우 진압합니다. 그 다음에 또 4년 뒤에 거란이 3차 침입을 해요. 현종 입조한다 해놓고 입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입조를 안 하니까 배합이를 시킵니다. 야, 배합아. 소배합. 소지섭, 저거 조상인가? 소씨들이 있죠, 소씨. 소씨들이 아마 거란족 출신 같아요. 우리 내 군대 있을 때 대장도 소동현 있었고, 지금은 소지섭. 잘생겼죠? 그죠? 소지섭. 아마 저거 조상인 같아요. 모르는데 추측입니다. 이거는. 추측. 어쨌든, 소씨들이 많잖아요. 거란족에. 여기도 소씨 있죠. 소송영, 소배합. 이 거란족 소씨들이 싸움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소배합을 딱 보냈는데, 야, 배합아, 니가 가서 고려를 한번 알아봐라. 언제 입주하는지. 그래. 여기 한 10만만 데리고 내려가봐. 힘도 없더라. 까부는 뚜룩 패고. 이러면서 내려보냅니다. 배합이가 딱 내려옵니다. 빠바바바바박 내려오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우리는 더 싸움 잘하는 분이 있었죠. 강감찬. 그죠? 강감찬 장군이 있습니다. 이 강감찬 장군이 말이죠. 기주에서, 그죠? 이 소배합이를 개박살 냈죠. 기대기 하나 때리니까 소배합이 툭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죠?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빕니다. 자, 여기 배합이를 시켜가지고 그런 성명도 보내죠. 배합아 너가 가봐. 그죠? 배합이가 옵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 여기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이 고려에 바로 강감찬 아니면 강감찬. 빠밤 배합이 깼을까라. 이 배합이가 여기서 강감찬한테 기사대기를 맞죠.
그러면서 바로 꿇어앉아가지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빕니다. 형님 몰라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비니까 좋습니다. 아 왜 이러십니까 형님. 제가 때려서 미안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고려는. 자 그죠? 자 이제 그래서 거란의 3차 침입은 허무하게 끝났죠. 강감찬 장군이 기주대첩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여요 전쟁이라 하면 될까요? 하여튼 고려와 거란의 전쟁이 이걸로 끝을 맺습니다. 그죠? 거란전이 이걸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 고려 거란의 전쟁의 결과로 어떻게? 거란의 형식적으로 사대를 합니다. 그죠? 때려놔 놓고 실컷 때리고 농락해놓고 고려는 어떻게 합니까? 거란 형님 때려서 미안해. 많이 아프지? 이러면서 많이 아팠죠? 근데 이제 안 때릴게. 앞으로 형님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랍니다. 그죠? 형식적 사대를 하죠. 형식적으로 사대를 합니다. 거란이 울면서 그래 고마워 동생 이랍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먼저 이제 고려가 송가 안 넣을게요. 이제 송가 안 넣겠다. 네가 형이 그렇게 원한다면 송하고 이제 안 넣을게. 단결을 약속하죠. 근데 실질적 단결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국방을 강화하죠. 국방을 강화합니다. 천리장성을 쌓는 거죠. 국방 강화하고 천리장성. 그죠? 자,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천리장성을 쌓죠. 이렇게 그죠? 압록강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령포까지. 그죠? 이렇게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와 소와 송과 요가 세력 균형을 잃게 됩니다. 세력 균형이 이제 세력이 균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국제 정세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찾아가는 거죠. 세력 균형이 있으면서 이제 평화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고려 중기, 그죠? 고려 대외관계입니다. 고려 중기라고 봐도 되겠네요.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입니다. 그죠? 고려 중기의 대외관계. 중기 또 있으니까 하여튼 성종과 현종 시기의 대외관계, 고려와 거란의 대외관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7급 기출이 있습니다. 고려는 송, 거란, 금과 차례로 사대관계를 맺었다. 그죠? 요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요 나라니까. 그죠? 맺었다. 이게 7급 기출 지문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진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여진이 여기 있죠? 거란이 좀 있으면 송이 여기 있고죠. 12세기가 되면은 여진족의 완연부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주성에서 윤관과 인간이 패하게 됩니다. 여진과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윤관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숙종한테 건의를 합니다. 숙종대왕시여, 내가 정주성에서 여진한테 깨졌나이다. 부디 별무반을 편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숙종이시여. 숙종이 경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별무반을 편성하죠. 별무반을 구성합니다. 숙종 때는 치러 가지 못하죠. 숙종이 죽고, 그죠? 숙종이 얼마 못 삽니다. 그죠? 이제 헌종의 양의를 받아 숙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헌종에 3천이 걸렸습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숙종 때는 이제 못 치러 가고, 예종 때 비로소 이제 여진족을 치러 갑니다. 윤관이. 그죠? 여진족을 깨부수고, 그죠? 동북 구성을 쌓습니다. 그죠? 자, 그럼 윤관이 이제 여진을 격퇴하고 동북 구성을 쌓죠. 이 동북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과연 동북 구성은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죠? 첫 번째, 그죠? 함흥평야설이 있습니다. 함흥평야설. 그죠? 함흥평야설. 요 이제 함경, 그죠? 함흥평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학설이죠. 요거는 이제 일제시대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학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려의 여진 정보를 폄하하는 그런 학설이죠. 그래서 고려군의 정복지역이 이 함흥평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함흥평야설.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동북 구성이 어디라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어떤 사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학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2학설, 이 학설은 이제 길주이남설이라고 합니다. 길주이남설, 그죠? 길주이남이 동북 구성에다가 쌓았을 것이다. 길주이남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길주이남. 이 길주이남설은 유영원하고 한백겸, 정약용 등 실학자들이, 그죠? 함흥, 길주, 명청, 웅평, 단청 이러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길주이남설을 실학자들이 주장한 견해죠. 현재로서 이게 제일 합리적인 견해로 현재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학설은, 그죠? 두만강 유역설입니다. 두만강 유역설. 두만강이, 그죠? 저 위에 가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 두만강 유역설인데, 세종시대의 학자들이죠. 세종시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죠? 두만강, 또는 이 백두산, 이러한 계열에까지 진출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견해죠. 제3학설은 이를 지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러한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경흥, 이러한 영주, 길주, 북청, 그죠? 이런 식으로 동북구성을 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제3의 학설입니다. 이 두만강 유역설인데, 이 두만강 유역설은 세종시대 학자들이죠? 학자들이 여진정벌 연구하면서 이 백두산 유역 또는 두만강 유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북구성을 쌓았다는 사실은 확실한 거죠. 위치는 뭐 이렇게 나뉩니다만, 위치는 어차피 학설이 나뉘기 때문에 위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뭐 위치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이제 연구해본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죠. 그죠? 밝힐만, 아직도 못 밝힌 지역이니까 이렇게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을 연구해가지고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밝혀진 것만 가지고 공부하면 되니까 동북구성을 쌓았다. 그죠? 윤관이 여진정벌을 하고 동북구성을 쌓았다. 이까지만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죠? 동북구성을 쌓습니다. 쌓았죠? 예종 때 동북구성을 쌓았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지역에 대한 척경 입비도를 그리죠. 동북구성을 쌓았다는 내용의 척경 입비도를 그립니다. 이 척경 입비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보시는 그림이 바로 이게 척경 입비도입니다. 그죠? 동북구성을 쌓은 조선 시대에 그려진, 고려 시대에 윤관이 여진정벌을 하고 세웠다는 그런 어떤 척경 입비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네. 봐둡니다. 그죠? 척경 입비도입니다. 이 조선시대 그림이지만 어떻게 고려시대 윤관이 여진정벌을 하고 나서 세웠던 비석, 척경비를 세웠던 그러한 그림을 그린 것. 그죠? 척경 입비도입니다. 조선 후기에 그려진 그림이죠. 그림은. 이 사실이 있었을 때, 이러한 사실이 있었을 때라면, 그죠? 예종 때죠. 이제 고려시대 윤관이 여진정벌하고 세우는 그런 장면을 담아둔 것인가, 그죠? 요 그림의 시기를 묻는 게 나오겠습니까? 요 그림의 시기 자체를 묻는 그림이 아니고, 이 그림 속에 사실의 시기를 묻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나온다면, 그죠? 네. 자, 척경 입비도 봤죠, 그죠? 그리고 계속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윤관의 공을 시기하는 사람들, 힘들게 군사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땅도 뭐 보잘것도 없고 생산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방어하기도 힘들고 돈만 많이 들잖아. 줘버려. 그 맨날 뺏어왔어. 그죠? 사대주의, 그죠? 문벌귀족들의, 사대화된 문벌귀족들의 이렇게 막 윤관의 공을 폄하하고 있고, 또 여진에서 자꾸 떨려주세요. 그거 떨려주면은 우리가 앞으로 말 잘 듣고 조공도 잘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려줍니다. 가져가라. 뭡니까? 북진정책이 쇠퇴하는 것이죠. 문벌귀족기에는 진취적인 기상이 사라지고, 그죠? 뭡니까? 진취적인 기상이 사라지고 사대주의죠. 보수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 되자 1115년, 그죠? 1115년, 그죠? 예종 때, 계속 예종이죠, 여기까지. 계속 예종입니다. 예종 때, 갑자기 여진이 확 크게 성장을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인물, 아구타 또는 아골타라고 하죠. 구타입니다. 구타 엄청 잘합니다. 아구타. 그래, 이 아구타가 금을 건국합니다. 그죠? 그리고 손과 함께 거란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옆을 탁 쳐다보면서 이자겸에게, 야, 너 신하할래? 우리 임금할래? 이러니까 이자겸이 이 눈빛을 보고, 구타 잘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쫄아가지고 신하하겠습니다 이랍니다. 이자겸이 사대를 수용하죠. 네. 거란을 공격합니다. 같은 시기에. 거란을 공격하면서 보니까 송하고 같이 연합해서 갔는데, 거란을 공격하면서 보니까 송이 의외로 약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그죠? 송이 이제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5대 10국을 통일한 나라인 거죠. 셀주라는 아닙니다. 당나라는 절도사 이래가지고 군권을 절도사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은 이러한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문치주의를 합니다. 문치주의. 그러니까 군사 힘이 없어요. 이걸 딱 금이 알아차렸죠. 아직 힘도 없네? 에이씨, 그럼 너도 죽어라 이러면서 거란을 공격한 이후에, 그죠? 송의 개봉까지 함락해버립니다. 송의 개봉이 함락이 되고 송의 황제가 잡혀가고 신하들이 막 금나라로 끌려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북송시대가 끝납니다. 그죠? 북송시대가 끝나고 이제 송은 남쪽으로 내려가죠. 남송시대가 열리는 거죠.
연려제금체, 그죠? 송은 연려, 고구려와 연합하여 제금, 금나라를 제거하는 그런 책략을 쓰고 됐습니다. 말이죠. 연려제금책이 이게 뭡니까? 저거에 그 이재야, 이재이, 그죠? 오랑캐, 그죠? 근데 우리 군사 힘을 안 빼겠다. 그래서 고려 군사 요청합니다. 고려가 뭐 이거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 이 새끼 이재이네? 우리가 오랑캐란 말이야? 이러면서. 그죠? 안 합니다. 군사 요청?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줍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으려니와 또 뭡니까? 지금 금나라하고 이자겸이 사대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문벌기족기입니다. 문벌기족기. 문벌기족기인데, 그죠? 보수화되고 사대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보수화되어 있고, 사대적입니다. 치러 가겠습니까? 군사 보내겠습니까? 안 보냅니다. 그죠? 안 보냅니다. 그래서 고려는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송이 고려에 군사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고려는 군사를 보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송의 고려와 목적은 뭡니까? 군사적 필요에 쓰죠? 근데 고려는 보내지 않았고, 고려는 어떤 문물, 문화, 이런 거였죠. 그죠? 이런 게 서로 목적이었습니다. 자, 되었고. 자, 고려하고 외가 있는데, 외는 정식 수교는 없었습니다. 정식 수교는 없었죠, 외와는. 근데 사헌무역의 형태로 교류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봐두시면 되고. 12세기 했었죠? 상감청자 유행했고, 귀족적이고, 사치스럽고, 화려하고, 운항무늬가 주로 사용되고, 그죠? 도요지는 강진, 부안, 강화도입니다. 그죠? 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세기가 되면, 이렇게 몽고가 뜹니다, 이제. 또다시. 몽고가 뜨죠? 몽고가 또다시 뜨는 게 아니고, 몽고가 뜨죠? 몽고가 뜹니다. 예진은 가난고, 그죠? 1200년에 몽고의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깨부십니다. 그죠? 금나라를 깨고, 금나라를 깨니까 금나라 안에 있던 코스만노라는 장군이 두만강 유역에다가 도망쳐가지고 동진국을 세웁니다. 그죠? 동진국을 세우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란은 어디 금나라 밑에서, 그죠?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다가 때는 이때다 이러면서 토껴버리죠. 밑으로 어디 대여수국으로, 요하로 토낍니다. 요하로 토껴가지고 대여수국을 건설하죠. 그죠? 이 새끼들은 또 웃기는 게 뭐야? 또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거란은 대여수국 세웠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여기 세워가지고 또 침입합니다. 고려를. 웃기는 새끼들이에요. 그죠? 또 고려를 침입해옵니다. 1차는 김치려 장군이 막아냈습니다. 2차는 강동성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동성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서 농성을 하죠. 이것을 강동의 역이라고 합니다. 거란족이 침입해가지고 강동성에서 농성을 하던 걸 강동의 역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최충원 때죠. 보니까 몽고가 금나라를 깼는데 뭐 이상한 애들이 튀어 도망갑니다. 어디로? 좀 뭐지? 이러면서 합진하고 찰나를 보냅니다. 야, 가서 합진마 찰나에 잡아와. 합진과 찰나를 보내서 잡으러 보냅니다. 합진과 찰나를 잡으러 가다 보니까 딱 보니까 두만강 유역에 이상 뭐 자기 밑에 자기하고 싸우다가 도망간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만노입니다. 만노. 선만노. 아니 버섯 만노네. 야 만노야. 너 이리와. 네. 옵니다. 그죠? 너 이리와봐. 이렇게 오니까 너 형이 저기 가서 지금 너 밑에 있는 거란 잡으러 가는데 같이 가지 마. 따라와.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없이 끌려갑니다. 뜨덕뜨덕뜨덕 그러니까 어딥니까? 강동까지 가죠. 강동에요. 고려의 강동성까지 옵니다. 여기서 이제 고구려군이 고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떼줄까?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협공해서 깹니다. 그죠? 이제 거란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후 때 여몽협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사신으로 저고요 오는데 이 저고요 이놈이 웃기는 놈입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이름도 그 저고요합니까? 저고요죠? 저고요 요구하는 게 많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도 저고요인데 하는 짓도 저질스럽습니다.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요구하는 공물을 막 모아주니까 이 새끼가 이게 가면서 막 흘리고 가요. 흘리고 버리고 그죠? 이렇게 피땀 흘려 농사 지은 거를 직원하러 가면서 막 흘리고 갑니다. 가는데 이게 뭐 고려군에 의해서 죽었는지 여진군에 의해서 여진족에 의해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고려 국경 사이 그 지날 무렵에 이게 살해당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에서 너희 나라 사신으로 갔는데 국경 근처에서 죽었으니까 너가 책임져라 이랍니다. 고려로서는 황당하죠. 우리 책임이 아니요. 이런 그래도 할 수 없어. 누가 이 책임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침공을 하죠. 그죠? 침공을 합니다. 그죠? 1차 침입합니다. 샬리타이가 내려오죠. 샬레탑이라고 하죠. 이 샬레탑이 내려오는데 1차로 그죠? 1차 그죠? 1차 침입이 있습니다. 이 샬레타이가 내려오는데 이 기주성 전투에서 박사하고 김경손이 이걸 막아냅니다. 그죠? 막아내고 충주성 전투 있습니다. 그죠? 충주성 전투에서 노금 참여별주가 몽고군을 격퇴합니다. 이때 충주목사 우종주하고 양반 별초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도망가버려요. 몽고군이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노군하고 잡류별초만 남아서 몽고군을 격퇴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몽골군이 격퇴되고 근데 이제 몽골군이 이미 이제 여기는 이제 못 벗어나니까 빙 돌아가죠. 개경으로 그죠? 다른 진들이 와가지고 이게 개경을 포위를 합니다. 개경 근처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최후가 강화를 맺습니다. 우리가 알았다. 입조할게. 돌아가 있으면 강화 맺자. 이런.
그래 그럼 돌아가겠다 하면서 강화를 맺고 돌아가죠. 1차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이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은 이 몽고의 다루가치라는 그 애들 있지 않습니까? 점령지에 그 남겨두던 그 몽고의 어떤 관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루가치가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굉장히 포악해요. 몽골 애들이 좀 포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악한 놈들인데 이 새끼들이 우리 그 고려의 관료를 때려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우리 관료를 때려 죽여?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벌렸어요. 최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무신 아닙니까? 그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다루가치 다 죽여, 씨발 새끼들. 이러면서 다루가치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다루가치 다 죽이고 나서 몽고가 이제 천도롭게 겁이 나니까 강화도로 천도를 해버립니다. 그죠? 강화도로 천도를 하죠. 이때 강화도 천도에 반대했던 인물 유승단 있죠? 유승단. 있습니다. 유승단입니다. 그죠? 기억해두고. 강화를 천도합니다. 강화로 천도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르게 2차 침입이 있죠. 몽골이 2차 침입을 합니다. 2차, 그죠? 몽골의 2차 침입. 2차 침입 때 처인성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김윤우가 이 샬리타이를 사살합니다. 활로 쏴가지고. 이 처인성 전투인데 이 처인성이 토성. 이렇게 돌 석성이 아니고죠. 토성입니다. 토성입니다. 이 토성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흙으로 쏴가지고죠. 이렇게 이제 좀 높게 이렇게 해놓은 성이 있습니다. 이 토성에서 처인성에서 김윤호가 샬리타이를 사살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처인 부곡이 처인 현으로 승격됩니다. 그죠? 이때 일부는 김윤호의 부하 일부들은 대구로 가가지고 부인사에 가서 초조대장경을 불살합니다. 그죠? 악질들이죠. 그러자 샬리타이가 죽자. 그죠? 다 철수하죠. 다 철수합니다. 그죠? 자, 이게 2차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3차로 침입하죠. 3차 침입. 자, 3차 침입에는 8만 대장경을 초판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8만 대장경을 초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이것들이 쭉 내려갑니다. 경주로 침입해 갑니다. 그래서 경주에 있는 항용사 구축목탑을 불태우죠. 그 교장도, 그죠? 불태웁니다. 교장까지 다 소실하죠. 3차 침입됩니다. 손실이 있었고, 경주까지 침략을 당합니다. 4차 뭐 별거 없고, 5차 때는 김윤우 장군이죠. 이때는 승병이었습니다. 승려였습니다. 김윤우 장군인데, 이때는 충주 방어별감이 됩니다. 충주 방어별감으로서, 그죠? 민병하고 관노비로, 함께 싸워가지고, 관노비와 함께 싸워서 충주성에 승전을 하게 됩니다. 김윤우가, 그죠? 김윤우가 이끄는 민병과 관노비가 충주성을 승전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충주성은 국원경으로 승격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차 때는 이 다인철소에서 몽고군을 막아내면서 그 공이 인정되어 이간현으로 승격이 되죠. 이간현으로 승격이 됩니다. 이간현으로 승격이 되고 이간현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죠? 이간현으로 승격이 되고 이때 되면은 태자가 몽고의 입전을 약속합니다. 그죠? 더 이상 이제 싸울 기력이 없죠. 입전하러 갈게. 제가 물러가다오.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조이하고 탁청이 배신을 하죠. 힘도 없네.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화주 지역을 원난에 바치죠. 그러면서 여기는 쌍성 총관부가 설치되죠. 그죠? 지금 그죠? 함경남도입니까? 영흥. 그죠? 함경남도 영흥의 화주 지역을 바칩니다. 쌍성 총관부가 설치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강화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원종이 가가지고 입적을 합니다. 말이 강화조약이지. 입적을 하는 것이죠. 가겠어. 신하가 되겠어. 이거죠. 신하가 되겠어. 이럽니다. 그죠? 그러면서 형님 제발 때리지 마시오.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종이 가가지고 내가 곧 왕이 될 건데, 그죠? 제가 신하가 되겠으니 제발 때리지 마세요. 이럽니다. 그 원세조가 보니까 자식 불쌍하네. 그래. 그나마 우리를 상대로 열심히 잘 싸웠어. 끈질기게. 그래. 너 그래도 뭐 얻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이러니까 원종이 태자 시절에 말한 내용이죠. 원세조에게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뭐 우리 고려 풍속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군대를 좀 철수해주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철수하겠어. 이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받고 강화조약을 맺고 다시 강도로 돌아오죠. 강화도로 오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내 그 개경으로 한달하지 못합니다. 한 10년 동안은 그죠? 여기 있어요. 이따가 이렇게 이 무신 정권이 쉽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가면 자기들 끝인데 그죠? 그래서 계속 객입니다. 안 나가고 그래서 임유무 그죠? 이렇게 차례로. 그래서 임유무 때 이제 이렇게 원종이 신하를 이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냥 나가자. 왕이 나가자. 안 나가?
그럼 너 있어 하면서 혼자 이제 신하들과 나가버립니다. 무신들만 뻥 남아있죠. 이거 어쩌지? 큰일 났군 이 됩니다. 그죠? 조정이 나갔는데 그럼 우리가 원치 않는 왕이니 이 왕을 없애고 새로운 왕을 추대하자 이래가지고 승하우 온을 추대하면서 삼별초 항쟁으로 계속 몽고에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삼별초 항쟁을 조금 있다가 이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원종이 개경으로 환도하고 나자, 그죠? 환도하고 나자 삼별초 항쟁이 이어집니다. 삼별초 항쟁은 그죠? 민중의 지지가 있었고, 그죠? 지리적 이전 때문입니다. 그죠? 민중들도 아무래도 강화도에서 장군들이 떠나시면 아니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백성들이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얻었답니다. 이때 강화도에서 배종손이 승하후 온을 옹립합니다, 그죠? 옹립하고 왕으로 세우고 이제 항쟁을 이어나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진도로 옮깁니다. 진도로 옮겨서 용장 상승을 쌓고 배종손이 거기서 해상왕국을 건립하죠. 해상왕국이 됩니다. 그죠? 해상왕국을 건립합니다. 그러면서 외에다가 고려 첩장을 보내죠. 외에다가 지원 요청하는 고려 첩장을 보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원종 있는 조정에서도 국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왜서 어디가 정통 있는 나라지 어디가 그죠? 정통성 있는 국가냐, 그죠?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추이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원 요청했는데 추이를 살펴보면서 이제 군대는 안 보내죠.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방경이 진도에 와서 깨지죠, 그죠? 배종선이 패합니다. 패하고 어디로 갑니까? 삼별청은 제주도로 옮겨갑니다, 그죠? 제주도로 옮겨가서 김통정이 항파두리성을 쌓죠. 그래서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는데 김방경과 여몽연합군에서 또 패배를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삼별초 항쟁은 끝이 나죠. 끝이 나고 여기다가 몽골이 탐나 총관부를 설치하죠, 그죠? 설치하고 자 삼별초 항쟁에 의라하면은 고려의 자주성을 보여줬죠. 자주성. 자, 몽골 귀족기는 4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만 했지. 보수적이고 4대적이라서 4대만 했지. 같이 싸우지 않았죠. 근데 같이 싸웠죠. 고려의 자주성, 이 자주성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신하 나라가 될 수 없다. 자주적이다. 자주 독립국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주성을 보여주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려의 대외관계입니다. 뒤에 보면은 원명교체기 때 고려 말 대외관계인데 그거는 원나라와 이거 원간섭기 하고 나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